네, 그러면 이제는 미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미래 농업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뭐 미래 농업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죠. 대충 방향성 정도만 알 수 있을 텐데요. 아마도 뭔가를 통제하고 혹은 기존에 없던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방식이 되겠죠. 뭔가 인류 역사에서 항상 뭔가 정복하고 주변을 다스리고 뭔가 창조하고 이런 거는 우리 인간이 여태까지 지녀온 굉장히 공통적인 속성이었잖아요. 한 번도 끊어지지 않은 속성. 그렇기 때문에 농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좀 더 통제하려 하고 뭔가 창조하고 이런 형태의 어떤 무언가가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비슷한 사례를 잘 알고 있어요. 바로 하우스죠. 비닐하우스 사실 많아요. 그렇죠? 근데 많다라는 거는 아는데 사실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많다라는 걸 한번 생각하고서 여러분 고속도로를 한번 가보세요. 가다 보면 정말 이렇게 많아?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어느 지점, 어느 지역에 가면요. 정말 맨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우스가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하우스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볕이라든가 비라든가 뭐 바람 이런 걸 좀 통제하기 위한 곳이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자연적으로 내려 공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인간이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비가 비싸요. 평균 경영비를 보면요, 노지에서 그냥 우리 그 열려있는 공간에서 기를 때와 시설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기를 때 이걸 비교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같은 면적에 경영비가 한 700만 원 넘게 더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입은 그 이상 더 버는 거예요. 수입 같은 경우는 한 1200만 원,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를 더 버니까 사실 농민 입장에서는 시설로 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돈 더 쓰더라도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왕 시설로 들어온 거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온도도 조절할 수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잘하면은 재배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재배 시기를 좀 앞당겨서 기른 거를 우리가 촉성 재배라고 해요. 이렇게 촉성 재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뭔가 가온, 온도를 더 높여준다던가 아무튼 추가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 역시 일반적인 시설에서 그냥 천천히 길렀을 때보다 뭔가 경영비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일을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한 1200만 원 정도 더 쓰게 되는데요. 근데 수입은 그보다 훨씬 2천만 원 이상 더 많이 우리가 벌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런 시설 그리고 좀 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촉성 재배 이런 식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경영비의 차이가 줄어들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시설 재배하고 우리가 촉성 재배를 해도 경영비 부담이 그렇게 훅 늘어나지 않았던 여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투입되는 에너지, 즉 기름, 전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할인을 많이 해줬죠. 우리 농업에서 할 때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쓰잖아요. 굉장히 싼. 그리고 기름도 면세유라는 걸 쓰고 여기엔 세금이 하나도 붙지 않아요. 예, 그런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비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농민들은 뭔가 싸게 재배해서 좋고 그걸 우리가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사실은 이런 이제 농사용 전기요금이나 면세유 이런 혜택을 정말 힘들게 농사 지시는 그런 분들만 누리면 좋겠는데 이거를 사실은 굉장히 기업형 대기업에서도 같이 어떻게 농사용 전기를 막 끌어 쓴다거나 아니면 면세유를 불법 유통하거나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국정감사하거나 이럴 때 보면 항상 이렇게 언급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이렇게 통으로 면세유,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할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요금이나 가격을 내게 하고 이 농민분들한테 다른 식으로 지원을 하자 이런 논의도 사실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떻게 좀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약속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시설이라는 거에서는 온도 조절했죠. 바람도 우리 그 안에 팬을 돌릴 수도 있고요. 개폐형, 천장이 열렸다 닫혔다 해요. 이건 되게 흔한 거예요. 그리고 물도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뿌릴 수 있죠. 그리고 요새 흙도 대신하기도 해요. 딸기 농장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 이 취재를 하면서 딸기 하우스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아무리 뭔가 달라져도 식물이 땅에 그 뿌리를 땅에 내린다라는 거는 저는 어떤 상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딸기가 자라는 딸기 하우스에는요, 흙이 없어요. 딸기가 공중에서 자라요. 허리춤 높이 되는 어떤 통 위에다가 거기에 양액이라는 거, 비료를 탄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면 거기서 그걸 먹고서 딸기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흙도 통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바로 빛이죠. 이제는 사람들이 빛을 통제하고자 합니다. 그 빛을 통제하는 게 대표적으로 수직농장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죠. 요새는 사실 어떤 서울에서는 지하철에도 좀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혹은 대형 어떤 매장, 마트 이런 데 가도 이제 조그만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식물 공장에서는 빛을 대신해서 LED를 사용합니다. 그 빛이라는 건 우리 RGB, 그 3요소 있잖아요. 3원소. 그거를 잘 어떻게 활용을 하면, 같은, 예를 들면 상추라고 해도 맛도 좀 다르게 할 수 있고요. 색깔도 다르게 할 수 있고, 모양도 다르게 할 수 있고, 심지어 유통기한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LED를 써서 이제 기르게 되는데, 이 LED라는 게 물론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다고 하죠. 그래서 뭐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LED를 바꿔라, LED로 바꿔라, 이런 이제 공문을 내려보내고 하는 때가 종종 있는데, LED가 아무리 효율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층층이 몇 층씩 쌓아 있는 거대한 그 식물 공장 같은 곳을 24시간, 1년 365일 불을 켜놓다 보니까 일단 전력 소모 자체도 굉장히 많고요. 또 LED 등 밑에서도 열이 나오거든요. 그 열이 굉장히 무시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열을 낮추기 위해서 그 안에서는 24시간, 1년 365일 계속 에어컨, 공조시설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본 시설, 그 시설에서는 사용하는 그 전력량이 한여름에 한 600가구 정도가 쓰는 전력을 한 달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수직 농장으로 가는 거, 뭐 이게 만약에 어떤 흐름이라고 하면 뭐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뭔가 이렇게 가더라도 전력 소모, 이 전력 소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친환경적으로 갈 수는 없을까, 이런 거를 같이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미래에 뭔가 떠오를 거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 우리 대체육 있죠. 저도 뭐 간간히 대체육 이런 거를 좀 재미삼아 혹은 호기심에 먹어보기도 하는데요. 비건들이 많은 유럽에서는 이게 굉장히 시장이 잘 발달을 해 있죠, 크게. 그런데 최근 영국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 체인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그런 식물성 버거 이 라인이 있어요. 상품 라인이 있는데 이거를 친환경이다, 지구를 위한 한 입을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영국의 그 광고를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이거 광고하지 마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왜 그랬냐면요, 우리가 막연히 뭐 고기 대신에 식물을 썼으니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대봐라고 했는데 이 업체에서 어떤 근거를 제시를 잘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업체에서 이제 말을 하기로, 아니 우리가 어차피 이 대체육으로 이제 뭔가 이제 고기에서 채식으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좀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 이런 걸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싸고 좋은 이런 식물성 재료를 우리는 공급했을 뿐이야. 우리의 진위를 알아줘, 우리의 마음을 알아줘라고 이제 항변을 했지만, 아니야, 너 수치를 대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실제로 이 대체육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가 진짜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도움이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연구가 일단 많지는 않아요. 많지도 않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보다는 낫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일치를 하는데, 얘가 닭고기 혹은 돼지고기 이런 것보다도 나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대체육, 그러니까 어떤 식물을 이용하다 보면 가공식품이잖아요. 가공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쓰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그럼 도대체 뭘 먹으란 얘기냐.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과정을 알고서 이미 어딘가에서 이렇게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그 논에 물을 대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경운을 하지 않고서 농사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돼지 분뇨를 모아서 그 분뇨 메탄이라는 게 우리 도시가스 있잖아요. 도시가스도 결국 메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분뇨를 모아서 그걸로 전기를 만드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곳곳에 뭔가 나름대로 그렇게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다만 이게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되지 않아서 일반화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뭔가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한다면 뭔가 이렇게 아무래도 비료나 농약을 좀 덜 쓴,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폐기되는 것도 많거든요. 못생겼다는 이유로. 그런 것들도 좀 못생겨도 좀 사주고, 그리고 고기도 뭐 10번 먹을 거 5번으로 줄여보고, 뭔가 이런 노력들이 결국 우리의 그 밥상을 좀 더 탄소롭지 않게 변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동참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뭐 이렇게 두둔을 하려고 해도 사실 고기가 그 가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리고 문제는 그 가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그 원천적으로 우리가 줄이는데 한계가 있어요. 소가 진화를 해서 그렇게 메탄을 뱉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를 10번 먹을 거 5번 줄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만 해도 벌써 50%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뭔가 농약과 비료를 덜 쓴 그런 것들을 좀 사고, 또 폐기되는 것도 중간에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예쁜 것들만 이렇게 매대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새 보면은 못생긴 것만 따로 이제 그 주문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던데,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하세요. 아니 근데 그런다고 달라집니까? 정말 달라질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저는 여기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텀블러를 갖고 다닌다고 해서, 혹은 제가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서 지구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약간 방향을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아무리 그 교통신호를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교통사고가 줄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 신호를 잘 지키는 개개인이 있지 않다면 우리나라는 도로교통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우리가 뭔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호, 도로법규 뭐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개개인들이 있어야만 상황이 달라지겠죠. 마찬가지로 이 기후변화 문제도 그렇게 뭔가를 노력하는 그 개개인,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개개인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뭔가 우리가 변화를 도모하거나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개인적인 동참이 결코 헛되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